시설을 갈 때는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물가로 가죠. 우리는 물을 떼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보면 정말로 상쾌하고 마음까지 후련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깊은 그 산 계곡에서 그 냇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있으면 정말 시원하고 우리가 그 어떤 신선함까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물에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산의 그 전경을 끼고 그 깨끗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없는 그 평화로움을 느끼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생명 자체가 그곳에서 왔고 항상 우리 그 친정 같은 곳, 고향 같은 곳,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이 절대적인 관계고 소중하고 이것을 잘 가르쳤을 때 우리의 건강도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요, 물에서 살다가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물이고요, 우리 그 세포가 이 지금 전체 몸의 70%가 넘는 이 지금 피부라고 하는 물주머니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원래 물을 통해서 모아졌던 모든 성분과 에너지가 물을 통해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다가 물로 가는데, 내가 어떤 물을 만나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의 수명이 결정 지어진다는 것,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웰빙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동물처럼 기계처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정말로 우리 몸에 맞는 이러한 좋은 먹거리를 골라서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데 그 뜻이 있어서 웰빙이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몸에는 무엇이 좋고, 또 이렇게 물은 정말로 떼낼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물이 우리 몸에 맞아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거나 수영을 하거나 또는 헬스클럽 가서 아주 빗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또 아니면 무슨 뭐 건강식품을 먹거나 보약을 먹거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곰 쓸개니 곰 발바닥이니 뭐 온갖 해역식품을 다 먹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지는 못하고요, 장수를 못해요. 건강 장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식품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어디 별천지 세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오거든요.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이 본래 태어날 때 어디서 오냐면 물과 공기와 열과, 열은 이제 빛까지 포함됩니다. 하고 소금, 이 4대 물질,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형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유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고 근본이에요. 이것을 바르고 좋게 했을 때 올바른 건강이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털을 잘 다듬어서 기둥이 쓸 자리를 기초를 단단히 해서 주춧돌을 잘 놨을 때 그 집이 멋지게 올라가든 작게 올라가든 간에 바람이 불거나 오래 가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듯이 우리 건강이 그렇거든요. 생명의 그 원천이 되는 이 4대 물질을 그냥 방치하고 다른 그 영양소로만 해서 이렇게 건강을 짓는 것은 이렇게 기초가 없이 모래밭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되는 이 4대 물질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다. 이것이 건강 장수의 근본으로서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려서 시험을 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물과 공기와 열, 소금 이거에 조화인데 이 중에서도 말이죠. 이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걸 좋게 하더라도 이게 좋지 않으면 건강은 멀어지거든요. 자, 이 물과 공기를 우선 비교할 적에 공기가 없이 사는 생명체는 있습니다. 이게 혐기성 생물이 있어요. 공기 없이 살아가는 생물이 있는데 이 물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근본이에요. 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었을 때 열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추우면 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추운 겨울에 나가서 오르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필요해요. 닭이 아니면 새가 알을 낳아서 품어주는 거는 따뜻하게 이게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열이거든요. 그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 익더라도 식혜가 익더라도 그게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거나 썩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죠. 너희는 빛과 소금같이 소금같이 되어라고 안 들어보셨나 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금이 없으면 우선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과다하게 섭취를 하거나 소금 던져 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소금이 이제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가공된 소금보다도 하얗게 빛깔이 나는 소금보다도 그 천일염 이것이 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일염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볶은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볶다 보면 가스가 나오죠. 심할 경우에는 그 가스에 질식을 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다 버린 모든 노폐물을 실어다가 바다에 쓰면 소금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볶아서 먹는 게 좋고요. 볶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 1000도가 넘는 그 이제 죽염이라 그래서 9번을 구워낸 죽음이 더 좋고 그 죽염보다 10배 이상 좋은 것이 생소금이에요. 잘 모실 텐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좀 소개를 하겠고요. 여간에 이 사화대 물질 물과 공기와 이 열과 소금에 의해서 이 생명이 탄생되고 이것을 좋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건강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말이죠.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잘 먹고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의 그 발표를 보면은 1995년도에 국민 만성병 환자가 29.9%에서 발표 당시입니다. 2002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조사한 거를 2002년에 한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46.2% 정확하게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좋은 걸 상당히 취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만성병 환자가 증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못 먹어서가 아니요, 또 이렇게 치료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건강은 나빠지고 또 사회에는 자꾸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근본을 좋게 하고 이렇게 먹는 것과 몸이 건강하고 마음까지 건강해져서 사람이 사실 온순해지고요, 머리도 영리해지고요, 남한테 유익한이라고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안 생겨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선량하신 분들이시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